압도적 재미 매불쇼. 어제 경제 토론이 있어서 오늘 또 경제 코너를 긴급히 만들었는데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가셔야 되시죠. 어떡해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제. 자, 이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광수 소장님, 어제 경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어제 보면서 굉장히 또 화가 났는데 뭐냐면 헌법 공부도 시키더니 이제 경제 공부도 시키려고 한다. 네. 왜냐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배 노력을 해야 돼요. 10배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짜증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저희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말한 그 호텔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네네. 앞으로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어쨌든 내수 활성화가 본격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 집권하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뭐냐면 언뜻 보면 이게 경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실제로 경제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좋습니다. 그 다시 호텔 뭐야? 네. 이거. 여기서 첫 번째 따로 또 준비해 오셨네. 네, 호텔 경제학. 네, 여기서 첫 호텔 번째 논란은 경제학. 뭐냐면 네. 단순하게 볼 때 자 10만 원을 써서 그냥 10만 원이 써가는 과정 아닙니까? 저것만 보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바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10만 원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GDP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 생산,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출 쪽에서 보면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수출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GDP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단순하게 더하기 산수잖아요. 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GDP가 그냥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원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쓰라고 하면 그냥 GDP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어제 이제 논박이 됐는데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승수 효과. 승수 이거는 효과. 굉장히 네. 그 곽수산 같은 분들은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쵸. 승수 효과. 그렇죠. 승수 효과라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10만 원으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쓰는 거에 따라서 경제가 또 성장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주면 내가 2만 원은 킵하고 8만 원을 쓰잖아요. 그럼 8만 원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승수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줘. 네. 그러면 10만 원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정도는 자기 과자 사 먹고 뭐 8만 원을 또 빚도 갚고 과자 사 먹는 과자 것도 뺄게. 쓰는 거야. 저축. 저축. 저축으로 한다. 2만 원 저축하고 8만 원 소비하고. 그럼 8만 원 소비한 그 빵집 가게 아저씨는 거기서 또, 뭐 1만 원 저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게 바로 승수 승수 효과예요. 그래서 승수 효과를 승수. 계산하는 식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보시면 분모에 1-1개 소비 성향이에요. 그거를 1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개 소비 성향. 한개 소비 성향이 뭔지 우리 PD도 몰라갖고 여기다가 1개라고 써놨더라고 아까 자막에. 내가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 개 소비 성향은 뭐냐면 아까 10만 원 줬잖아요. 네. 그 중에서 8만 원을 쓰면 한 개 소비 성향 0.8이에요. 0.8.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알지? 예. 그래서 자 아까 그 내가 썼던 그 호텔 그 다시 한번 좀 띄워줄래요? 자 그래서 이게 네. 경제 이론에는 안 맞다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주면은 10만 원이 가고 10만 원이 가고 10만 원이 가잖아. 네. 여기서
8만 원이 가고 6만 원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다 간다. 아. 이게 경제 이론에 안 맞더라.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2017년에 논란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경제 이론에 안 맞은 건 아니고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10만 원 준 걸 다 쓰잖아요. 네. 그럼 1-1이 돼서 0이 되지 않습니까? 네. 0. 1 나누기 0은 무한대가가 돼요. 음.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큰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경제가 성장하니까. 사실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승수 효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중에 8만 원을 쓰잖아요. 그럼 0.8이고 그럼 분모가 0.2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럼 0.2. 1 나누기 0.2는 뭡니까? 5예요. 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5가 돼서 경제는 50만큼 성장하게 돼요. 놀랄만하죠. 이게 바로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서 좀 어렵다는데 한 번 더 반복 학습 갑니다. 좀 어렵다는 의견 올라옵니다. 반복 학습. 그 사진을 올려주세요. 승수 효과 그. 자, 네. 요거. 이거 잘 아시면 경제학 시험에서 50점 일단 그렇지. 맞고 들어갑니다. 네. 오, 예. 자, 가보자, 자 보십시오. 가보자. 승수 효과는 어. 1 빼기 어. 한계 소비 성향 분의 1로 돼 있죠. 네. 그렇죠. 자, 요거 다시 반복 학습 갑니다. 자, 한계 소비 성향은 뭐냐면 내 소득 중에서 몇 프로를 소비로 쓰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받으면 8만 원을 쓰면 0.8이에요. 0.8이지. 그거를 분모에 1로 빼줍니다. 그러면 1-0.8은 뭐예요? 0.2죠. 0.2지. 0.2. 자, 1 나누기 0.2는요. 네. 그러니까 소수로 나누어지면 커져요. 숫자가. 그럼. 네. 이과니까 아시잖아요. 이건 바보과 아니면 다 알죠. 바보과 아니면. 약간 어렵기도 해요. 아이, 이건 다 알지. 1 나누기 0.2는 어쨌든 1보다 커져요. 네. 5가 돼요. 오. 그게 바로 승수 효과고 오. 10만 원을 그럼 쓰면 곱하기 5가 돼서 전체 경제는 50만 원이 50만 원. 음. 됐지. 네. 이거 이게 모르면은 FM 코리아한테 당해.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별거 아니잖아. 진짜. 근데 여러분 어때? 아니 이해는 돼요. 근데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아니 알아들었지. 완전 알아들었어. 제가 볼 때 아,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뭐 등등 해서 국민의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다. 그래 맞아. 네, 좋습니다. 네, 그거 순수. 여기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오윤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오윤회가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승수 효과는 놀랄만한 거고 정부가 그래서 예산을 쓸 때도 한계 소비 성향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더 많이 써야 그렇지. 경제 효과가 쓰니까. 그래서 지역 화폐 같은 거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세금을 내게 하면 소비를 덜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간을 한정해 놓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동네에서만 써. 이렇게 해서 소비 성향을 최대한 한계 소비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축을 못 하고 다 써야 되는 돈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써야 한계 돼요. 소비를 한계 그치. 소비 성향을 늘리는 늘리는 방법이야. 거죠. 이거는 거의 1에 가깝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지역 화폐가 나오고 이런 게 써여진 게 놀랄만한 효과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경제가요. 무조건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지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응용 갑니다. 승수 네. 효과 다시 띄워주세요. 자, 만약에 지역 화폐로 주고 네.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을 해버리면 이거를 저축을 못 하잖아. 못해요. 다 써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렇죠. 그럼 1 빼기 1은 뭐죠? 0이죠. 0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승수 효과가 무한대로 와, 엄청나게 늘어난다. 커져요. 좋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굉장히 있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한계 소비 성향을 올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는 뭐 케인지안의 승수 효과를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자, 두 번째 논란은 좋아.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 다 자,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호텔이 취소됐을 때 호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런데요. 취소되기 전에 어쨌든 돈은 한 바퀴 돌잖아요. 돌지. 돈이 돌기만 해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돌기만 해도. 네. 오. 그게 왜냐면 화폐 유통 속도의 성격 때문이에요. 오. 이게 뭐냐면 교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방정식인데 MV는 PY예요. M은 MV는 PY.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자. 나오는 순간 지성이면 그냥 바로 고개 돌려버린다. 자, 오윤혜 선생님 아마 비명 질렀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학할 때도 네.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애워요. 외워야죠. 이거 그냥 애우면 됩니다. MV는 PY. 자, MV 는? M을 소개시켜줄게요. M은 뭐냐면 M은 뭐야? 통화량이요. 통화량. 량. 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시중에 풀렸느냐. 자, V는 이 통화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속도. 여기가 속도는 뭐냐면 그냥 통화가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주인이 얼마큼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만 바꿔도 돼요. 자, 이거 하고 P는 뭐냐면 물가입니다. P는 물가야. Y는 GDP예요. 소득이에요. 소득. 자, 쉽게 말해서 통화량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속도만 올라가요. 그럼 PY가 증가하겠죠. 뭐 PI 준 거야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가가 오르든지 아니면 경제가 성장하든지. 근데 만약 지금 시장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V가 올라가니까 단순하죠. 이건 산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좀 우려도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성, 그 속도가 사실은 제대로 가게 통제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목적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호텔이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는 성장한다. 경제 성장하네. 됐지. 네. 자, MV는 PY. MV 통화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인 건 알지? 곱하기는 알지. 속 터진다 진짜. 통화량 곱하기 속도야. 근데 통화량은 고정값이잖아. 고정값. 됐지? 속도, 돈이 돌아가는 속도만 증가하면 물가 곱하기 소득. 자, 물가가 오르든지 소득이 오르든지 둘 중에 오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고정된다면 소득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유통 속도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갖다 계속 돌려도 사실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네, 계속 돌립니다. 이봉주가 돈 갖고 계속 돌리라고 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세서 이준석은 모르고 얘기한다 지금. 모르네. 경제에. 그러니까 경제 원론도 사실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척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아는 척도 2017년에 논란됐던 거 그냥 따갖고 왔더라고. 그렇죠. 아까 그 한계 소비 성향 저거 일이 말이 되냐 이걸로 막 따지더라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해했고요. 두 번째 논란. 자, 커피 원가 120원 맞냐? 이것도 저희가 아까처럼 맞다 이거 하고 조사를 해야죠. 저는 조사합니다. 이번에 애널리스트 하니까. 이번 실제로 브라질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2019년도에 자, 원두가 얼마에 팔렸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2019년에 봤더니 이게 고급 원두인데 브라질의 세라도 원두가 1.1kg에 14,880원에 팔립니다. 자, 소비자 가격이에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그런데 아메리카 한 잔에 원두가 10g이 사용돼요. 10g 그러면 계산이 되죠. 1g당 일단 아까 1g 된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3.527원입니다. 1g당. 1g당. 그럼 예를 들어서 10g 사용이면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135.27원이요. 130원. 130원. 맞잖아. 근데 이게 소비자 가격이에요. 소비자 도매 가격이고 VAT를 사실 제외하면 120원대가 맞는 거예요. 120원이 맞잖아.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맞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정확히 맞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뭐죠? 배추값인가? 그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대파. 예. 대파 이거 시가 시세 논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논란이야. 아까는 그거 다 설명됐으니까. 그거는 경제학자가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할 겁니다. 유튜버가. 네. 세 번째 또 자, 데이터 센터로 물고 늘어져요. 자,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간헐적으로 생산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햇볕이 있을 때만 전기가 생산되니까. 태양광은. 그럼 어떻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는 이제 질문한 거죠. 어제 했었지.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0%로 신재생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어요. 이미요. 이미. 아리백. 그렇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2021년 기준에서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66% 쓰고 있고 지금은 거의 80%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대부분 신재생을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준석은 이재명 너는 디지털 센터를 짓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삼겠다는데 이거 다 그 중국제 쓰는데 너 친중이지 이놈아. 이거 하나 하려고 갖고 온 거야. 이게 정말 나쁜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또 거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중 프레임을 얻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친중이든 친미든 다 떼자고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친한입니다. 우리는 친한. 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10년간 국가별 수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게 뭐냐면 1.4조 달러예요. 중국 없이 제가 친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을 얘기하려면 친한. 중국은 필요해요. 친한국, 친한. 쎄쎄를 하서라든지 어쨌든 수출 증가시켜야 한국의 기업들이 살 거 아닙니까? 친한국. 네? 거기다 언제까지 계속 성조기 들고 다니면서 그럴 거예요. 진짜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저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실직되고 있고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 수출을 하는데 무릎을 꿇든 뭐들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살려야 아닙니까?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지. 근데 얕은 경제 승수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유, 말장난하고 이거 지금 말장난하고 그럴 때가 완전.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나는 단기로 할 일도 하고 장기로 할 일도 하겠다. 네. 단기라는 건 뭐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급한 일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말장난하고 있다. 누가요? 친한이라고 하니까 너 한동훈 좋아할 줄 알았다. 지금 말장난하냐? 저희 잠깐 소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실용적이고 경제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장난하고 뭐 그게 누구라 편가르고 이럴 때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여유고 한가하지 않아. 한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해서 결국엔 낮춰주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겠죠. 한간 인식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주가 578명인데 그중에서 437만 명이 75%가요. 그냥 혼자 일하고 계세요. 일인 기업. 근데 무슨 최저임금을 논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고용도 못하고 혼자 일하고 있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프레임을 얹는 거예요. 뭐냐면 맞아.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 안 되고 있다는 거 문재인 정부 때 그 논리를 계속 끌고 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니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아내 끌고 일하고 있고 아이들 일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요. 최저임금의 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으로 얘네들이 장사할 때는 커피를 파는 카페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공격할 때는 임대료 때문에 죽는데 이제 와서 임대료 때문에 지금 죽는데 너는 이제 폭리를 취하는 자영업자로 만들어 이따 얘기를 갑자기 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 이번에 그 악마성을 봤어요. 네.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죠. 커피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했잖아. 네. 그때 민주당은 아니 그런 얘기 할 시간에 임대료 얘기를 해라라고 했었다고. 임대료 줄이고 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렇지. 줄이고 맞아. 매출 증대하면 그렇지. 최저임금 인상분도 얼마든지 어. 감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본사- 자꾸 최저임금만 예. 건드리려고 하냐라고 그렇죠. 했었거든. 본사가 떼간 로얄티도 너무 그렇지, 많다. 로얄티 얘기하고.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공격할 때는 바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경제라는 건 사실은 현실을 발바닥에 대고 현실 인식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문제가 지금 둘 다 현실 인식이 없어요. 네. 김문수하고 이준석은. 알겠습니다. 네. 커피 온도 그 공격은 너무 비열하고 치졸하더라고요. 아이고. 폭리 취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네네.
그거잖아요. 제발 계곡에서 부당하게 하지 마시고 네. 보니까 원두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 이 취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노하우 맛있는 커피 팔면 의외로 이 먹는 장사가 많이 남는다는 옛말 있잖아요. 부가치에서 많이 남는 직종이 그쪽도 옮겨보자는 거잖아요. 도와주겠다. 도와준다는 이거 게 어떻게 핵심이야. 폭력이에요? 그걸 빼면 안 돼. 그렇죠. 도와준다는 걸 빼면 그렇죠. 안 돼. 계곡에서 맞습니다. 정말 우리 계곡에서 솔직히 바가지 안 당해본 적 있나요? 편상 쓰는데 몇만 원. 그렇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음식값 막 나오고 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분 좋으니까 막 썼던 그걸 정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야기 알려지면 이제 보면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밥을 얘기해야 된다. 지금 한가하게 경제 이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밥을 굶고 있고 밥을 지금 얘기해야 될 때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민생경제 아니고 그냥 막 넘기고 저는 아. 생방송. 와 너무 아니, 잘해가지고 두 분 다 여기서 인사하는. 아유 그러면 저 매불스 역사상 최단 그렇지. 시간 출연 기록 저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계속 저 불러주시고 그 타이틀 주고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니 그래도 보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압색 들어갔잖아요. 그건 좀 설명 한번 아니, 해드려야죠. 얼마나 길게 하려고 보내려고 해 계속. 아, 그러면 잠깐만 들으세요. 아니 가셔야 돼. 진짜 가셔야 자 돼요. 이광수 소장님 대단히 아,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요, 그렇죠? 네. 이광수 만세, 이광수 만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4번 바로 저도 몇 개 표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4번 정말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우리 최욱 MC가 아주 좋아하는 표였죠. 와. 아, 오랜만이네. 이거. 네. 2023년도에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터뜨린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벌써 또 잊어먹은 분들이 있어. 아 양서면 강서면 야, 오랜만인데. 저것을 6번 국도로 연결해서 강원도까지 해가지고 서울, 경기, 강원 모두의 체증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55%를 노선 변경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 2천억이 더 들어요. 어. 길이도 더 길어져요. 어. 저걸 강행하려고 딱 걸린 거잖아요. 걸렸지. 민생경영소하고 예. 강두권이 폭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저께 경찰이 드디어 국토부랑 양평군청을 압수했습니다. 이제 와서. 예, 근데 이제 와서 하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상당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희룡 전 장관 정생명 건다했는데 예, 감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요. 이제 와서. 예,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경찰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특검 간다. 기자님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표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예,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 뭐. 예.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했던 저 사진 나오더라고요. MBC 뉴스에 그저께. 네. 근데 보시면 그 얼굴에 분노와 아 분노. 열정이 대단 서려 있어요. 아, 당시에. 아 본인 평가를 왜? 아니, 사람들이 저걸 네.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네. 와 그때 어렸다. 2023년도에 어렵다. 분노와 열정이 가득한 표정이다라고. 네. 예, 죄송합니다. 민망합니다. 예. 초심을 좀 되찾아 예, 주시고요. 초심 되찾아. 나라 공장장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안진걸 소장님 문자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해주시네요. 아 예, 지금 확인합니다. 벌써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랑 카톡이랑 이메일이 1000개가 버렸어요. 1000개가. 네. 어떻게 이걸 물리적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네. 정말 매부리님들이 좋은 제안이 많이 왔는데 네. 정말 먹거리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대기업들이 구내식당이라도 좀 외부에 공개해달라. 절박하잖아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상 네. 구내식당이 저렴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외부인들 일반인들 근데 외부인들한테 예, 또 열어달라. 어떤 데는 열어주는데 어떤 데는 못 들어오게 해요. 아. 외부인 출입금지라 써놨어요. 아. 근데 좀 야박하잖아요. 물론 대기업도 사정이 있겠지만. 아. 근데 이럴 때 그 정도의 연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대학가에 1,000원의 도시락, 아침에 1,000원 먹는 도시락도 세금으로 지원되고 국민들이 기부해가지고 운영된 데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 아, 강압으로 이제 그쵸. 하기는 그렇죠. 요구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제안도 주셨고 만약에 그 삼성이나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박수 기업 보내드려야죠. 이미지가 네, 개선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잖아요. 주주뿐만 네. 아니라 동네 주민,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그 매부리님들이 또 연락 많이 준 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보상, 손실 보상 요구하는 거예요. 네. 12번 보시죠. 12번. 정말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되어 버렸는지 12번. 예. 설명 빨리빨리 합니다. 진짜 비상계엄 이후에 20-30만 명 줄어들어 버렸어요. 뭐가? 자영업자 숫자가. 아, 그럼 이거 많이 예. 했잖아요. 저번에도 네. 보여드렸잖아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자영업자 우리 매부리님들이 비상계엄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코로나 손실보상처럼.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네. 요거 이재명 선대위에 저희 서민중산층경찰위원회에서 강하게 네. 이제 후보는 비상계엄 피해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손실보상을 실제 경제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 네.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표가 10번을 보시면요.
예, 아주 단답형으로 합니다. 10번 보세요. 실제 신용불량자들이요. 자영업자 신용불량자들이 지금 최근에 15만 명 가까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아유. 근데 1년 전에 비해서 30% 늘어났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자영업을 붕괴시켰는지 사실 김문수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갑자기 무슨 지금 이재명 뭐 탓을 120원 얘기할 때가 아유, 아니야.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진짜. 이재명 후보님 이 제가 표 다 드릴 테니까 이거 들고 나가세요. 다음 아유. 선거 때는. 아니 너네들이 예. 자영업자의 눈물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 니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우려고 예,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말이 되냐? 그래서 11번 보시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 네. 최욱임 씨. 11번 보면 네. 보세요. 작년 12월에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1%였잖아요. 아유. 비상계엄 12월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4%가 뛰었습니다. 아유. 비상계엄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신용카드 우리 돈 빌리잖아요. 아. 카드론 그것도 이제 못 갚는 거예요. 원래 힘들었지만 더 힘들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카드론 잔액이 지금 벌써 50조 가까이 됩니다. 카드론 잔액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고 비상계엄 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남탓하면 안 되죠. 네. 너무 그래서 결론은 내란 속에 윤석열 다시 구속하고 구속 좀 해 제발. 예, 저 맞아. 갔다 왔습니다. 네. 토요일 날 집에 갔다 왔습니다. 촛불 집에 아니 갔다 왔고요. 말이 안 돼. 구속 좀 해. 아까 뭐 직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은 또 직연이 법원 앞에 교체해. 갔습니다. 예. 교체하라고. 이제 이런 내란 청산과 민생경찰 같이 가자. 그래서 직연 파면하라. 네. 재판 특혜 요즘 룸사롱 뇌물 접대도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아니 뭐 이제 의혹 단계죠. 거의 확인 단계죠. 네.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의혹 단계죠. 그래서 국민이 먼저인 네. 잘사니즘, 네. 먹사니즘 필요하다. 행복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제일 공약은 낮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NH투자증권 감사팀 직원들을 만났는데요. 간담회 이재명 후보 제가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장이니까 감사실 직원 전원이 매불쇼 팬인 거예요. 나 깜짝 놀래버렸네. 어디가요? 다시 한번. 자, 들어볼까요? NH투자증권, NH 농협투자증권 그러니까 투자. 증권 감사실 전원이 직원 거의 대부분이 매불쇼 팬이에요. 와. 앉은 걸 다 알고 있고 와 대단하네요. 즐겨본대요. 슈퍼챗 아마 쏠 거예요 오늘.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슈퍼챗 쏘기로 했어요. 와. 오늘 슈퍼챗 쏘신다 하더라고요. 이본 감사님 어떻게 된가요? 아니, 또 실명하면 아니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쏜다고 그랬어. 아니, 또 불편할 수 아, 있지. 그래요? 네. 그것도 예, 실명. 김영선 감사팀장님. 아니, 아니 본인들이 실명 말해달래. 진짜? 네. 아 그럼 하셔도 돼. 회사가 굉장히 개방적이래요. 분위기도 좋고. 아니 근데 원치 않는 실명 아이고. 공개. 아니야, 내가 지금 다 합의를 받았다니까요. 아, 그럼 하세요. 분들한테 슈퍼챗 10만 원씩 쏘기로 하셨죠. 네. 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부리님들이 제가 전진상 복지관에 민생경제 1,000만 원 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계속 말씀하시는? 아니 근데 네. 매부리님들이 그걸 보고 또 기부를 한 거예요. 아유 고맙다. 그래서 전진상 복지관에서 네. 매불쇼와 체육 MC가 매부리님께 고맙다 꼭 전해달라고. 저희가 더 고마우니까. 그 기부 영수증도 발행되니까 예. 연락하시면 기부 영수증도 발행된다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참 훈훈한 대한민국, 네. 함께 사는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훌륭한 예, 분들이 먹사니즘, 많아. 잘사니즘.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니 이거 짭신다 봐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비상계엄을 망했잖아요.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상대로. 이 비상계엄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하고 매출 급감한 분들 연락 주십시오. 윤석열 상대로 소송하기로 했어요. 네, 내란 수계 상대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피해를 보상해라. 집단 소송 가야 돼. 예, 이건 충분히 일리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 네. 주십시오. 010-2279-4251. 예, 그러니까 지금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원회 먹사님 잘사님 관련해서 공약을 제안하시거나 정책을 제안하신 것과 동시에 나도 매출 급감했어요. 근데 증명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소송했는데 나중에 매출 증가한 걸로 나오면 우리 겁나 창피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폐업하신 분들이나 진짜 네. 급감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알겠습니다. 집단 소송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민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아주 이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